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참 뭐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의 이제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지난 주말에도 가셔가지고 장애 집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조선일보는 사람이 적게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열기가 죽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론을 펴시겠습니까? 아니 오마이 TV도 와서 보셨잖아요. 정말 저 촛불까지 이번 주에는 들어가지고 네. 되게 감동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그 지난 2일 집회에 비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많이 늘어서 네. 그때보다는 제가 봐도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도 직접 현장에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추산으로 또 지난주보다 이번 주 훨씬 더 많이 왔다고 경찰 추산으로도 발표했더만요. 네. 그렇죠. 원래 확 줄여서 하긴 하는데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경찰에서 이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좀 제한하려는 의도로 그러니까요. 되게 폭력적인 진압을 자꾸 해가지고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 진압 말씀하셨지만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시민들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종대로 다 이제 막고 집회하는 게 아니었고 두 개 철을 열어놓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먼저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시위에 참가한 분들이 그걸 어겼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질서 유지선을 이제 만든 셈이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 같아요. 반대로 보십시오. 그 네네. 집회 인원이 예상보다 많이 오면 네. 그 도로 차선을 하나 더 터주는 게 오히려 지금 그 경찰의 주장대로 하면 통행이나 그 시민들의 통행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집회 인원들이 넘쳐나서 통행이 불편할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선도 제가 듣기로는 구두상으로는 열어주기로 했는데 안 열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에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을 유도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정말 그 밀집된 곳에 사람들이 다중이 운집하고 있으면 사고 날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집회들을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이렇게 자꾸 가둬두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경찰력을 행사를 하니까 그런 무력 충돌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경찰 병력을 뭐 13,000명인가? 이렇게 많이 아니 자기네 추산으로 15,000명 왔다는데 13,000명을 갖다가 투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1대1 맨투맨 하듯이 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그 앞에 그 태진운동본부에서 집회를 할 때 네. 11명이 이제 그 뭐 연행되고 막 그랬다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어제 구속영장을 4명. 4명을 예. 신청해서 이제 오늘 실질 심사 받는다고 하고요. 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해서 6명에 대해서 소환 통지도 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의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집회 자유,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이제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는 평화롭게 그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목적인 거지 경찰. 네. 그래서 그런 그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의 역할인 거잖아요. 목소리를 평화롭게 낼 수 있게. 그렇죠. 집회를 보호해주고. 그렇죠. 네. 그런 질서 역할, 유지해주고 질서 그게 유지해주고. 역할인데 네. 그 집회를 폭력 집회인 것처럼 몰아가거나 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를 제한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네.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 군사 정권 때나 하던 짓이잖아요. 옛날에 백골단 기억나죠? 맞아요. 저는 뭐 그 세대는 아니지만. 네, 아니 뭐 사복 입고 예. 저 집회에 맞아요. 군용 속에 들어가서 도발을 일부러 경찰들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진압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막 연상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박근혜 때 보면은 민중총궐기 네. 백남기 농민이 숨졌던 그 현장. 저도 그때 물대포를 맞아가지고 참 괴로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그런 강경진압, 물대포까지 등장하는 강경진압을 박근혜 때도 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 또 시민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촛불 집회 때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그럼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더 시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완전히 밀착시켜서 가둬버리고 옴쌍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버린다.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대단히 문제가 있고 네.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이 지금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뭐 검찰은 두말할 것도 없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정원에 뭐 감사원에 국세청까지 해서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는 게 마치 본인들의 국민에 대한 공복인데 네. 그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대로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을 그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전락됐다는 비판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갤럽 기준으로 여론조사가 17%까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네. 제2의 총풍이라 해서 막 러시아 우크라 전쟁까지 국내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 비판도 있고 지금 뭐 새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한 그런 상황에서 네. 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다든지 뭐 창간단을 파견하겠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국내에 너무 그 망가져버린 그 국정 동력을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려고 총풍까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집회도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그런바 모든 시민들의 입을 막는 네. 입틀막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이번에 집회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사진과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목까지 다 찢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독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특수 진압복과 3단봉 이렇게 무장한 경찰이 먼저 충돌을 유발했다라고 이렇게 한창민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그 윤석열 정부의 그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너무 속이 뻔히 보이고 하수잖아요. 그 전에도 왜 우리 지지율 막 떨어졌을 때 보수층 결집하려고 우리 그 화물연대 노조원들 파업했을 때 건폭이라 그러면서 막 정말 맞아요. 그 아주 일부의 일탈행위를 갖고 침소붕대 시켜갖고 완전히 뭐 범죄 집단화 시키고 막 구속영장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노동자 한 명 자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하면 가격하다 이런 이제 보수층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또 10분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네,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계속돼 보수층을 결집을 시키려는 그런 모습 아니냐. 뭐라도 하나 그냥 꼬투리 잡아서 뭔가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완전 폭락한 그 국정 지지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너무 보이는 거죠. 물타기 곳곳에서 모습. 그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그 이후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진 상황에서 이렇게 집회가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경찰의 강경 진압이었다, 강경 대응이었다. 이 부분 눈여겨 보시는 것 같고 의원님이 보실 때는 기자회견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전 대국민 담화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대국민 방화죠, 방화. 대국민 방화. 네, 정말 그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거든요. 예. 조중동이 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민심에 동떨어진 대국민 방화 했고 뭐 국민의 마음에 끝장 토론이라고 하던데 끝장난 토론을 했죠. 끝장난 토론을 했고 정말 뭐 이거 정말 뭐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거의 잡담 수준의 140분의 잡담 수준의 지금 뭐 약간 술도 들깬 것처럼 그 태도도 막 거의 아나무인격 태도에다 반말 찍찍 섞어서 하는 그리고 반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그 가수들이 그 이제 노래를 하면 음성으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스처라든지 표정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태도가 모든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그 태도가 그게 뭡니까? 뭐 말 그대로 김건희가 시켜서 했다며요. 하기 싫은데 그리고 뭘 사과를 사과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더 한심한 게 이제 특검법도 다 안 받겠다고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김건희가 자기 도와서 했던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국정농단이면 뭐 국어사전을 바꾸라라고 그 김건희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 규정을 해버리고 저 본인의 녹취록, 음성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 아주 그 검찰총장 출신다운 피의자 기억나지 않는다. 그거 저 분리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본능이 좀 작동한 것 같고 이제는 대놓고 증거인멸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핸드폰 바꾸겠다. 그 증거인멸이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게 지금 어느 진짜 저는 대통령의 품격이 정말 국민들이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냐 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만약에 외신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그냥 다 듣고 통역이 돼서 들었다면 어떤 판단했을까?
이제 K 컬처, K 문화, K 팝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알려졌다 그러면 진짜 이거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이미 뭐 김건희 여사의 그런 뭐 그 부도덕한 그런 것들은 해외 보도가. 언론에서도 다 뭐 엄청 뭐 네, 망신살 뻗치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갤럽이 17% 역대 이제 최저치 기록을 하고 지지율이 정말 10%대 이게 그냥 누 노말처럼 돼가고 있는데 기자회견이 또 반영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갤럽 조사 일부만 일부만 좀 하루만 반영이 됐죠. 됐을 예, 텐데 예. 윤 대통령의 지금 국정하는 모습 추세를 보면은 지지율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세요? 지금 저 민심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에 들어간 게 맞고 네. 국정 동력은 이제 완전히 됐고 거기다 또 한동훈 대표까지 그나마 좀 기대를 가졌었잖아요. 완전 식물 대표로 지금 전락해 버려 가지고 용산과 여당 간에 그런 뭐 이제는 뭐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작동들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윤석열식의 독주가 계속 이어질 거가 뻔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민심은 더 악화될 게 뻔히 보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제 대국민 방어하는 날 갑자기 뭐 문을 차고 나갔다는 등 뭐 버럭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 뒤에 입장문 발표한 거 보면 꼬리를 완전히 내려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걔 태생적인 한계를 못 벗어난 거죠. 일란성 쌍둥이죠, 둘이. 그러니까 아니 그 본인의 지금의 본인의 자리를 윤석열이 만들어준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선긋기 하려다가 네. 용산에서 제대로 한 대 맞고 또 당에서도 전혀 뭐 리더십이 쓰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꿨냐면 네. 이제 용산하고는 안 되겠다 도저히. 용산하고 싸워봤자 내가 뭐 더 뜨지도 네. 못하고 네. 지지율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판단? 그래서 이제 야당 탓, 이재명 탓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뭐 그 재판을 생중계해야 네.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하루 뒤에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보고 와 이건 뭐 완전히 바이든 날리면 시즌 2구나. 그때 듣기 평가하더니 전 국민 독해력 테스트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사과했고 인적 쇄신한다고 그랬고 활동을 자제시킨다 그랬고 맞아요.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해서 이제 속도전이다 이러면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제안한 걸 다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사과했어요? 사과 안 했어요. 이건희가 시켜서 했다며 왜 사과했는지 모르잖아요. 뭐를 사과할지 얘기해주면 답을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인적쇄신 그 뭐 범위나 기간 정했습니까? 그 나중에 무슨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때 가서 보겠다며요. 그 1월 20일인가 그런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특별감찰관. 네, 14일에 의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맨날 하던 얘기 아니에요? 국회에서 추천하면 내가 뭐 안 하겠습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지. 거기서 뭐 그냥 무조건 내가 제안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걸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망신 살 뻗쳤으니 이제 저기 자기의 저것도 안 쓰고 영도 안 쓰고 뭐 저기 제안도 다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기로 서로 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뭐 약속대련처럼 약속한 대로 이렇게 기자회견했으니까 이걸 덮고 가고 한동훈 대표 면도 좀 세워주면서 특별감찰관 받고 이렇게 가자. 이게 특별감찰관을 그것도 14일날 의총에서 왜 합니까 그거를? 14일날 우리 특검법 본회의 통과하니까 맞아요. 그거 물타기 하려고 그날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 흘려. 이거는 뭐 표결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합의회에서 아마도 다 얘기가 된 그런 상황처럼. 그 얘기는 왜 흘려요? 의총도 안 열어놓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수습 국면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읽힌다는 거고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게 못 벗어난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저쪽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근거가 좀 있어요. 뭐요? 그게 뭐냐면 이 대국민 담화 그 기자회견 한 이후에 보수층에 TK랑 뭐 70대 이렇게 보수층의 지지율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는 진짜 17%로 떨어졌지만 네. 그 약간 올라간 그 이제 리얼미터 그 이후에 했던 그 저 조사에 보면 그 저 TK나 이런 쪽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이제 국힘하고 용산에서도 착각하고 있는 게 그 네. 약간 올라간 게 반등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나마 대국민 담화라도 해서 올라간 거예요. 대국민 담화 내용에 따른 게 아니라 내용을 떠나서 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보면 그 국정 지지도 있죠. 국정 지지도 여전히 떨어져 있는데 그 질문을 내용을 보면은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일단 했어. 야 그래도 안 할 줄 알았는데 했어. 이거에 대한 좀 반응 정도가 지금 있는 건데. 네. 그래도 우리가 그 이제 또 우리가 그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여론조사 내용이 뭐냐면 그 전에는 윤석열의 국정 지지도하고 국힘의 정당 지지도하고 약간 지금 디커플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우리가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항상 그 여야가 민주당하고 국힘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가장 최근에 했던 데에서 7%로 확 벌어졌어요. 29대 36.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한동훈이가 이제 역할을 못 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도. 그래서 그 이제 용산하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국면으로 지금 들어갔다. 그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 역할을 네. 자포자기 해버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뭐 일명 일각에서 얘기하면 뭐 캐비닛이 정말 막 열리려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그 당에서 네. 뭐 그 최고위하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의원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28일 날 제2호국권 오는데 지금 뭐 국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절대로 그거 뭐 통과될 일 없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부 단수를 엄청 했나 봐요. 뭐 특감으로 이제 이게 됐다. 특감으로 이런 물타기 식으로.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럼 좋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으로 가자. 그러면 통과될 거다. 친윤 의원들이 다 찍어가지고 좋은 전략. 갈등 이거를 저쪽에 흘려서 한동훈이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방송 보면 한동훈 특검법 발의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하느라고 지금 계속 맞아요. 처리 안 하고 두고 있는 거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동훈 대표 어떻게 또 나올까? 다시 바꾸겠죠 이제 다시. 이게 아니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흥미진진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자회견 이후에 조치로 나온 게 아까 언급하셨듯이 휴대전화 이제 바꾸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다. 그리고 김건희 해외 순방 안 간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도움이 될까요? 해외 순방 안 가는 거 이런 것들? 해외 순방도 연말까지 안 간다며요. 연말까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해외 순방 그거 가지가 말하고 한 게 본질인가요? 온갖 주가 조작, 명품백, 학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뭐 최근에 공천계획 국정농단의 양평고속도로 땅에 뭐 14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기 그 뭐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이권 개입하고 사인들 간에 막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는 게 국민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질이고 그거 지금 나타난 의혹들에서 밝히라는 게 의혹이지 해외 순방 가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그 비본질 격까지 가지고 본질을 또 덮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미 실기를 한참한 게 제2부속실도 설치한다고 한 게 언제입니까? 근데 이제 설치했잖아요. 설치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정말 웃기잖아요. 이제 그 활동 자제하라 그랬더니 이제 설치해갖고 활동하는 걸 지원하는 조직을 만듭니까? 앞뒤도 맞지도 않고. 그렇죠. 대국민 사기극도 이런 게 사기극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뭐 여러 가지 뭐 제2부속실 말씀하셨고 특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결국 본질은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특검이 안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어떤 대책을 가져와도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한 여론조사에 KSOI에 그 의뢰해서 한 조사해 보면 그 중도에 그만둬야 된다가 58%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31%에 거의 2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 마음인데 그 이번에 그
그 대국민 그 기자회견과 관련돼서는 정말 김건희 특검을 네. 받는 게 본질이고 거기에 빤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절대 특검은 뭐 이 상권 분립을 깨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위헌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원적인 특검에 들어가서 팀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수사검사였고. 그래서 이 기자회견 그거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정말 정신승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기 책임을 걸어도 어떻게? 아니 자기가 특별검사 그의 박영수 특검팀의 팀장까지 맡아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그 구속 기소하고 네네. 다 했던 검사로서 그렇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특검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네. 가고 뭐 대통령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독소 조항입니까? 음, 아니 그때도 똑같이 다 야당이 추천했고 다 그때 한 건데 네. 바뀐 게 한 개도 없는데 대통령만 바뀌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도 받겠다. 네. 그리고 수사 이제 대상 범위도 축소를 했습니다. 도이치랑 이제 명태균 관련된 걸로. 우리가 정말 이번에 한동훈 대표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마지막 생각하는 기회다? 거예요. 지금 딱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네. 14가지 의혹 중에서 주가 조작하고 그 명태균 관련된 의혹. 그리고 이제 제3자 추천도 받겠다. 제3자 추천 다 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죠 다. 네.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그 14일 날 표결 그 이제 수정안으로 본회의 때 수정해서 그때 예. 올리는데 미리 알려준 거예요. 아. 고민해라라고. 그랬더니 또 국민의힘 어제 방송 나갔더니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뭐 내용 다 나온 거 내용 아닙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 그때 그 한동훈 대표가 한 거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제3자 그걸 얘기했지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대. 아니 이게 말입니까 섭니까? 이거 그동안 입만 열면 김건희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 네, 국민 네, 상식에서 수사에 국민 협조해야 눈높이. 된다. 그 얘기 계속했잖아요. 그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황제 수사 한번 받고 그 저 압수수색 영장도 치지도 않은 거 거짓말해가지고 저기 검찰 그 네. 국감에서 다 들통났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결국은 무혐의 처리해놓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특검을 당연히 받는 게 네. 받는 게 당연히 그 국민적 눈높이고 상식이고 5천만의 언어잖아요. 거기다가 본인이 얘기했던 뭐 독소 조항 다 들어주겠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걷어차면 이건 정말 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 끝났다 이렇게 봐야죠. 정치 운명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인데 그렇죠. 이걸 그냥 발로 차버린다. 이건 정말 끝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끝이다. 이렇게. 아니 그 지난번에 그 예. 저기 그 기자회견 이후에 조경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 수정안을 내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만요. 그 한편 벌써 날라갔어요. 그때 내 표에다가. 그래요. 자, 이 명태균 뭐 도이치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가고 있는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14일 오후에 이제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아요. 구속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 뭐 MBC 보도나 동아일보 보도 이런 걸 보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MBC 보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카톡 메시지가 또 보도가 됐냐면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5월 9일 통화가 있었던 5월 9일 통화 그 날에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의 증거나 이 증거들이 또 증언들이 이런 문자들이 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났죠. 드러났는데도 계속 이제 육성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물타기 하고 있는데 카톡까지 터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능적인 그 검사 본능인 거죠. 그 네. 피의자들 수사 많이 해봤잖아요. 그 검사 본능으로 자기 빠져나갈 이제 버꾸라지 행태를 좀 보인 거라고 좀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그 4명 구속영장 신청했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저 출마자 2명하고 네, 예비 후보 2명. 그 4명 중에 적어도 명태균 씨는 100% 구속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둬둬야 되니까. 가둬둬야 100% 구속이다. 예, 가둬둬야 되는데 왜 안 그러면 더 자꾸 떠들 거니까. 그런데 네. 이미 저는 그 검찰 수사 1차 받고 나와서 태도가 싹 바뀌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풀리방ing 한 거죠. 들어가서. 그렇게 보세요? 제2의 유동규 된 거죠, 유동규. 제2의 아니 그러니까
그 나와서 예. 그런 기자한테 그런 얘기하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네가 정치자금법 그랬지. 문제입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만 치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만 가지고 아. 수사 기소하겠다라고 플리바깅한 것 같아요. 지금 아. 말씀하신 공천 개입이나 여론 조작 이런 거는 네. 수사 대상에서 이제 빼준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뭔지 네.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정말 이 공천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윤 대통령 관련된 얘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정도 더 빼박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원 산단도 다 처음부터까지 개입한 거 다 확인됐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그러잖아요. 아니 개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의견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대통령과도 연락이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한 거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의견에 대한 표현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천 개입이에요. 국어 사전을 좀 읽어봐야지. 그 뭐가 그러면 공천 개입이고 국정농단입니까? 최순실은 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견 준 거지 뭐. 그럼 협박했습니까? 뭐 무슨 어떻게 하면 국정농단인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러니까 권한 없는 사람이 자기 권한 밖에 있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1호 당원이라서 인재영입 위원장하고 공관위원장한테 네. 이렇게 전화하고 뭐 자료 전달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냥 의견 전달한 거예요? 그렇지.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김영선이 좀 해줘라. 아니 그 대국민 담화할 때도 이러면서 그 당 대표랑 그 면담할 때도 이러고 있는데 아니 감히 그 당 대표도 그 앞에서 그 음주하고 있는데 그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그거를 거역합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딱 보이는데 그게 외압이에요. 그게 외압이다. 그러게요. 이 의견과 외압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확실해야 된다. 제가 그 4월 10일 날 총선에 당선됐잖아요. 네.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아하. 가장 행복하고 저거 할 때가 그 사이예요. 네. 4월 10일부터 5월 30일 기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 엄청난 그 이제 그 업무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는데 그 기간은 정말 뭐랄까 이렇게 그 각계각층에서 그 축하 전화도 오고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네. 5월 9일이면 취임식 하루 전날이면 그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가장 힘이 있을 때가 그때 아닙니까? 5월 9일 날. 그때 한 얘기를 거역을 해요. 당에서. 그건 그렇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래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갈 수가 있을 거냐 검찰이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연락을 이제 상식 그 뭐 일상적인 연락 몇 번 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KTX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봉화마을 가는데 KTX 봉화마을 탔다며요. KTX. 그러니까 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차를 멈춰 세운 겁니까 지금? 야, 정말 이건 참. 아니 그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2022년 6월 13일 그때 김해 봉화마을 권양숙 여사 이제 예방하는 그날 KTX 특별 열차 일명 트레인 1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전용 열차에 김 여사가 이 안에서 명태균, 김영선을 비밀리에 만났다라는 얘기를 명시하게 했다는 거예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네. 그 저희 지금 당에서도 녹취록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어쨌든 뭐가 있습니까? 아직 뭐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노종면 의원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그 이제 그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면서 이제 막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용산하고 국힘에서는 아직 결정적인 게 없다. 이래서 안심하고 그냥 저 방어 전략으로 지금 바꾼 것 같아요. 민주당에는 뭐가 없을 것이다. 뭐 나올 게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항상 보면 그 전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보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항상 뭐가 나오잖아요. 결정적인 때 뭐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뭐라고 할지 이제 두 배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호미로 막을 가래로 못 먹는다는 표현이 그렇게 그런 형국을 본인들 스스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우리 옛날에 명박상성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막 자기네들과 용산 상선만 써놓고 지금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극단적인 무슨 방법을 해갖고 네. 방어하고 뭐 저기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더 나올 게 있다라는 얘기가 좀 귀에 좀 들어오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 두 차례 2022년 6월에 네. 두 번이나 만났다, 명태균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이 또 거짓말한 셈이 되고 야 이건 뭐 기자회견이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셈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럼 기억 안 난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나중에. 기자회견. 네, 선택적 기억. 기자회견이 녹화가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는 예. 고 김문기 씨 성남시장 제일 시절에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거 기억 안 나는 거 그거 기소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온 나라를 저렇게 떠들썩하고 생중계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선택적 기억에 대한 또 선택적인 검찰의 판단과 기소 이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명태균 씨가 구속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구속된 다음에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자금법으로 그냥 하고 그 정도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겠죠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처럼 저 질질 끌다가 이제 상황을 보겠죠. 그 수사 패턴 아닙니까? 질질 끌다가 네. 그냥 정치자금법 돈 뭐 계속해서 파고 있다, 네. 계좌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끌 거다. 근데 사실은 명태균 씨가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로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이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그 전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각종 수사들 전부 다 막 속전속결로 막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오래돼서 다 잊었지만 이 김용 있잖아요. 김용 전 김영정 부원장. 부원장. 그분도 원래는 21년 10월달에 네. 유동규에 대해서 횡령 배임 사기 뭐 등등으로 기소돼서 재판이 시작됐었는데 느닷없이 정권 바뀌고 그 1년 뒤에 갑자기 그 김용 전 부원장을 구속시키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정권 네. 바뀌고 그 이유는 딱 하나 유동규에 바뀐 진술에 의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동규가 원래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전부 다 하면은 거의 무기징역형까지도 가능한 그 형량의 조사를 그거로 수사를 받았었는데 풀리방행 아까 얘기했잖아요. 풀리방행 정황이 있고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면서 갑자기 화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죠. 그 징검다리가 이제 김용 정진상이니까 돈을 주고 그게 대선 자금 뭐 쓰였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래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런데 그 유동규가 그 재판부에다가 검찰아가 재판부에다가 두 차례 걸쳐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 유동규 김용 부원장이 가지 않았다는 게 구글 타임라인 통해서 확인됐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구글 타임라인이 저기서 저거 한 거잖아요. 검찰에서 저거 한 국가수인가요? 어디 거기다가 수사 뭐 감정을 했는데 해가지고 그거는 이거 구글 타임라인은 조작된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두 날째 가지 않은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럼 완전히 이거는 1심 선고가 완전히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다 탄핵당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네. 조작 수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딱 지목한 그 날짜에 구글 타임라인 봤더니 김용 전 부원장은 그 사무실에 가지도 않았고 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도청 근처에 뭐 고속도로인가 뭐 도로에서 집으로 이제 가는 거기도 안 갔다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사실은 쭉 온 그런 재판인데 뒤집혀지고 있고 그럼 마찬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명태균 씨의 진술로 계속 쭉 간다. 그렇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가면 그걸로 다 이제 판을 짜가지고 재판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뀐 거지. 유동규는 김용을 어떻게든 엮어놓는 조건으로 풀리방향이 된 거고 얘는 이제 명태균이는 김건희 윤석열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 침묵해라. 라는 거로 가겠죠. 이제. 그걸 침묵하는 대가로 뭐 사실은 형량을 좀 낮게 할 수 있는 그 혐의만 간다든가, 그렇죠. 정치자금법 이걸로만 그냥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검찰을 믿을 수가 없네요, 결국에.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지검에다가 이게 수사도 늑장 수사했잖아요. 작년 10월달에 고발된 거를 이제 와갖고 이제 국민적으로 악화되고 그러니까 수사과에 묵혀놨던 거를 검사 없는 수사과에 증거 다 이미 인멸할 시간 다 주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작한 거고 검사들이 다 파견됐는데 그 네. 검사들도 정말 친윤 검사들만 파견한 거 아닌지 창원지검에 특별 수사팀은 또 안 만든다며요. 사실상 특별수사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건 또 하던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검사들이 많이 갔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국민들 어떤 결과 나오든 간에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검찰이. 아니 이미 저 수사 언론 결과 통해서 내놔도? 확인된 명백하게 확인된 것만 가지고도 네. 바로 뭐 기소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김건희 두 사람의 텔레그램 주고받은 것도 뭐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공천 관련된 내용까지 발견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김건희가 확실히 끊는 연락하지 마세요. 뭐 끊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그것만 발견돼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건지 좀 헷갈려요, 사실은. 아니 검찰이 발견했다고는 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육성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했던 2022년에 예, 그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시 김건희가 전화해가지고 또 확인도 해주고 뭐 그런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재 영입위에다가 뭐 전달했다며요. 그 저기 공천 자기한테 뭐 부탁한 사람도 네. 있고 그게 공천 개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국정 저기 그저 당무 개입으로 징역 2년 선고 받았잖아요. 그때 8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예, 8년 구형하고 2년 선고 2년 받았. 선고받았어요. 그때 그 저기 저 그 당시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2번 돌렸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뭐 그런 건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때 이제 공간이 구성할 때 그 뭐 네. 룰이나 공천 뭐 룰 뭐 이런 걸 가지고 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김영선이 좀 해줘라. 예,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중하죠.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를 덮고 갈 수가 있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일단 기억 안 난다고 하나 이제 퉁치고 네. 아니 뭐 그게 사실에다가 하더라도 음, 뭐 그러면서 음. 또 막 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아 그래? 윤 대통령 성대모사 연습 좀 하십니까 요즘에? 아, 전혀 내가 왜 해요? 근데 이렇게 잘하시네요. 바쁜데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이 구속이 되고 이걸 묻고 이슈를 덮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향후 정국은 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국민들이 아 그래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국한된 거지 그냥 묻고 가자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의 분노는 되게 이제 커질 건데 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용산에서 지금 유일하게 기대는 데가 하나 있잖아요. 뭐요? 15일, 25일 재판. 아, 거기다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예. 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 거기에 올인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 보고 무슨 사법부 압박을 한다고 뭐 그러던데 네.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생중계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고 예. 가서 뭐 그 저기 그 법원에다가 신청서까지 제출하고 그것도 재판부의 재량 사항 아닙니까? 결정하게 그럼요. 냅두면 되잖아요. 한 번 그럼요. 얘기했으면 계속 이게 저 고장난 녹음기처럼 매일 얘기하잖아요. 추경호 얘기하고 이재명 저기 저 한동훈 대표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뭐 대책 회의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로지 그거만. 우리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어벤져스 네네네. 여기 계속 나오죠. 저희가 출연. 저도 지금. 그 의원입니다. 아 예. 나오시겠네요. 아니 이제 저희가 예. 의원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저기 율사 출신 의원들이 아. 주로 이제 그걸 잘 아니까 그분들이 네네. 이제 어벤져스로 좀 나가고 음. 저는 어디 그 정어리인가? 네 정어리 TV에 있어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저도 나갑니다 그랬더니 네. 오늘 또 이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 상황이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죠. 그거랑 이제 우크라 관련된 총풍 이거를 좀 확 클리어했는데 네. 그 재수 업계도 예.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여지고 예. 총풍 사건은 총풍 북풍은 좀 이제 힘들어질 것 같고 네. 이재명 그 대표만 갖고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 그래요. 아니 정말 근데 우리 국민들이 100만 명 넘게 서명을 해서 무죄 탄원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은 법리적으로도 또 증거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기소인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재판부가 잘 정말 법리대로 증거대로 판단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15일 날 네. 그 재판은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큰 함의가 담긴 저는 이제 재판이 될 그래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될 역사적 것이다. 사건이 될 것.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도 예. 이게 정치 기소인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그 대비했을 때에도 정말 그 공정성을 잃은 편파적인 네. 그런 또 저 수사에 기인한 거잖아요. 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심판이 이제 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는 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네. 그 왜 그러냐면 일단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이제 박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요. 그 허위사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건데 그 허위사실에 대해서 예시를 딱 정해놨어요. 맞아요. 거기 해당되지 않으면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출생지라든지 후보의 학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우리가 늘 봤던. 예, 근데 거기에 하나의 행위라는 게 하나가 행위. 들어가 있어요. 행위. 요 행위로 건 거거든요. 행위. 교유행위라는 말을 만들어내. 그거 국어 사전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 윤석열이 그 대통령 못 찾을 텐데 그걸 없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근데 그 지금 고 김문기 씨 몰랐다가 행위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행위가 네,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기억이잖아요. 기억이죠. 인식 문제죠. 인식. 그렇죠. 그리고 네. 좀 전에 이제 이건 법리적으로도 그래서 그 뭐 위법성의 여부를 다툴 여지도 없이 여기 구속 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다. 그래서 무리하게 기소한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똑같은 사례로 더 심하게 거짓말을 한 게 윤석열 후보였잖아요. 그 당시에 김만배 씨 몰랐다. 그러다가 식사한 거 다 들통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본인들 경선 과정에서 그 유승민 후보가 물어봤잖아요. 예. 천공하냐고. 천공 아니야. 왕자 생기고 나와가 천공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천공 몰랐어요? 아니죠. 근데 그 저 김만배 씨 몰랐다에 대해서는 그 기억과 인식이어서 무혐의 각하 처분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법리적으로도 억지 기소에다가 네. 공정성도 완전히 상실된 진짜 무도한 검찰이고 무도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 뭐 이걸로 이제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15일 날 재판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현명하게 그 판단해 줄 거다라고 보고 100만 명이 넘게 저 탄원서가 네. 무죄 탄원서가 좀 모아졌습니다. 네. 그 정말 그 100만 명이면 정말 이게 작은 숫자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그 무도한 그 정권과 검찰에 대해서 비토하고 이재명 대표를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목소리 그리고 법리적 그리고 공정성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판사가 저는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심판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무리한 기소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혹시라도 뭐 네.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바라는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또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또 내부 우리 저 민주당의 내부 분란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보수 언론에 이제 방송 네네. 나가면 다 그런 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11월이 뭐 이제 위기의 질문을 달이다. 무슨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유죄가 난다면 이렇게 물어봐. 아니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유죄가 날 거면 어떨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아니 무죄인데 왜 유죄 물어보세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반대로 네. 본인들이 원하는 그 선고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뭐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 임기 이제 중단해라, 내려와라. 그러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하야, 탄핵, 임기 중단 개헌까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세 가지 중에 하야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확실히 안 할 것 같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2027년 김건희랑 임기 마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탄핵하고 임기 중단 개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이 계속해서 답답해하시고 이제 그만 끝내야 되는데 결국 바라보는 것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안, 어떤 쪽으로 힘을 좀 모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일단 저희는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그 김건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트리거가 나올 거거든요. 분명하게 그런 걸 보면서 특검. 국민 항쟁이 지금도 뭐 시작됐지만 거기에 이제 불을 이제 붙인 더 기폭제가 될 거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뭐 탄핵이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저기 이제 심판 정도로 해서 지금 저 촛불 일단은 저거 집회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 이제 좀 전에 사법개혁특위위원이어서 예. 좀 전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얘기도 했지만 그 이준교 사건은 위준교사 그것도 더 문제예요. 25일 재판이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유진교사 한 사실이 없어요. 위준교사는 사실조차 없다. 아니 그거는 확인됐잖아요. 그 네. 저기 그 김진성 씨 그 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그 사람한테 이준교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이준교사 했다는 내용이 KBS하고 성남시하고 짜고 그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네. 주범으로 몰자 이 얘기를 해달라. 이거를 이중 교사했다는 거잖아요. 네. 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요.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교사한 대로 안 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이것도 이게 자체가 재판거리가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거기다가 알고 김진성 있다. 씨가 지금 검찰에서 저기 일부러 수사 기록, 재판 기록에다가 누락시킨 게 하나 있는데 김진성 씨가 자기 변호사한테 한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걸 논의했다며요. 그것도 제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참 이래저래 11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특히 이제 이게 빠르게 이제 이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15일 재판 여기에 또 관심이 어쨌든 쏠려 있는 상황인데 무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불길 분노의 불길 또 내려와라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15일 이재명 대표도 사실 지난 9일 장애 집회에서 차마 할 수 없다던 두 글자로 된 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탄핵 민심을 얘기한 거죠. 민심을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특검이 먼저다.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항쟁의 그 선봉에 나서고 더 그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돼야 된다. 저희가 28일 날까지 이제 우리 의원들도 비상행동 지금 하고 있는데 네. 28일 날 저희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만 되게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날 사실은 최혜병 그 수사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도 의결합니다. 그날. 28일에요? 예. 그 본회의 때. 국정조사로 가는군요 이제. 예, 일단 그 최혜병 건은 국정조사, 김건희는 특검. 자, 최혜병 건도 우리가 지금 또 많이 좀 묻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걸 이렇게까지 끌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정말 특이한 게 그 뭐 물타기나 이런 것도 그 더 나쁜 악재로 물타기라니까. 그렇죠. 이슈를 덮는 국민의 상상력을 초월하니까. 네. 사실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는데 목소리까지 나왔고 또 김영선 공천 주라고 했다고 이 얘기를 내가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문자를 카톡을 보낸 것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정치자금법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특검이 아니면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제3자 추천 특검 그리고 도이치와 명태균 이렇게 좁혀 있는 특검 14일에 수정안 가기를 될 건 확실한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특별감찰관으로 친윤과 친한이 이제 뭉쳐서 가겠다는 건데 글쎄요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그냥 가다가는 민주당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15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그 이후에 만나게 될 텐데 끝으로 국민들께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국정상에서도 그렇고 하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네. 뭐 민생 파탄, 경제 파탄 둘째치고 외교 안보도 정말 적대적인 남북 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 무슨 진영 외교 그 바이든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진영 외교와 친일, 숭일 그런 외교 때문에 지금 대중 대러 관계 다 파탄 나 있고 지금 국민들이 전쟁 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쟁 낼까봐 걱정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 정권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총력 투쟁해서 이 정권의 실정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할 것인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 안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역할을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이제
우리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우리 중도라든지 이렇게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네. 좀 광장으로 나가셔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응집해서 하나로 됐을 때 네.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 무서운 줄 알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까 뭐 이재명 대표가 두 글자 언급하지 못한 말 저희가 뭐 사실은 탄핵이라고 짐작도 하신 분도 많지만은 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환장이라고 했다. 네, 환장. 네, 이렇게 좀 이번 주 토요일도 네. 또 강화문에서 모입니다. 3차 집회가 예정돼 예, 있는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또 어떤 자세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 목소리 막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앞길 그걸 또 국민들이 지키는 길에 민주당 의원들 또 야당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집회 현장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현정 민주당 의원 보내드리고요. 자,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명을 넘겼다라고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더 지금 뭐 서명을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조금 언급을 해드렸죠. 괜찮아 앨리스 오마이 뉴스가 제작한 이 영화 이제 내일 개봉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VIP 시사회 이제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울었다라고 한 그 영화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화고요. 한 30여 차례 시사회에서 뭐 먼저 본 분들이 정말 이 학생과 학부모가 다 모두가 꼭 봐야 할 영화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호 대표도 출연했고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라고 이 영화 보신 분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저녁 7시 30분 전국 100개 극장에서 정식 개봉을 합니다. 전국의 지역별 개봉관과 티켓 정보 오마이시네 www.ohmicine.com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괜찮은 앨리스를 검색해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75분간의 영화 관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이재명 대표가 저도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영화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 꼭 많은 분들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